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국회 이전도 미적하면서 제대로 추진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덜커덕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공약입니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치고 있어. 자기네들이 뭘 했냐. 무슨 뭐 새도 아니고 말이야. 뭐 얘기했다 까먹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선거 앞두고 2주 남겨놓고 난 다음에 뭐 다 나왔던 내용인데도 새로운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여의도 정치 종식을 운운하면서 던지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냥 펴겠다는 얘기고. 이제 한동훈은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정식 기자회견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왜 모이라고 했지? 라고 했더니 국회 완전 이전에 깜짝 카드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먼저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성환 평론가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작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저작권 등록 대상인가요? 민주당에 있다. 저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위헌심판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국회까지, 청와대하고 국회까지 옮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관습헌법 얘기하면서. 그러면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도신문도 일제히 그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 2주 남겨놓고 덜렁 갖다가 던져놓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그러니까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우습고. 왜냐하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민주당 후보들이 다 내놓은 공약이기도 해요. 이미? 네, 그럼요. 이미 다 울고 먹은 거다? 네, 또 하나는, 그리고 국회. 옛날 이슈죠, 사실은. 네, 그 세종시 국회 분원 옮기는 거, 그러니까 국회를 옮기는 것까지 원래 감안을 해서 세종시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 옮기는 것까지 설계를 했어요. 초반에 도시 설계할 때. 근데 청와대 옮기는 건 무산이 됐고 국회 옮기는 거는 지금 국회 부지보다 2배 넓은 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세종시에. 네, 만들어 놨고 공사도 진행 중이에요. 네. 2031년이면 끝나게 지금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3조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실이나 의원회관 그리고 국회 도서관 요 정도만 더 옮기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상징성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대통령실도 청와대 갔다가 이거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바에 세종으로 가라고 차라리. 이거 똑같이 대통령실 옮길 거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시급한 문제고 지방 소멸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에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바람발도 들이기 싫다 그러면서 버스 옆에다 세워놓고 인수위 사무실에다가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세종으로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김 평론가님은 다소 비판적인 이유가 이게 이미 묵은 정책이어서 묵은 카드여서인가요? 아니면은 이전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내려갈 거면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짜서 개헌 사항이라고 하면 개헌까지 고려해서 네. 집권 여당이면 그렇게 준비해서 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국회 이전도 미적하면서 제대로 추진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덜커덕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공약입니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치고 있어. 자기네들이 뭘 했냐. 무슨 새도 아니고 말이야. 뭐 얘기했다 까먹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선거 앞두고 2주 남겨놓고 난 다음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도 새로운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여의도 정치 종식을 운운하면서 던지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냥 펴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강서까지 영등포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개발 공약에 불과하다. 충청도도 역시 그런 거 자극하려고 하는 표심자극용 그냥 막 던지기 공약에 불과하다라고 역시 생각해요. 입공약이에요? 네, 국면 전환용 카드일 뿐이에요. 잠깐만 그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나름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제 개헌 정식 법조인이죠. 나름 법조인입니다. 네. 나름.
그 개헌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4년도 헌재가 개헌 사항이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관습법상 아직은 그렇죠. 수도는 한국이어야 된다. 그때는 행정 수도 자체를 옮기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진행이 돼서 분원까지 거기 가 그렇죠. 있다면 어느 그렇죠. 정도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관습법의 문제는 아니고 개헌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점은 저도 참고로 네,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왜냐면 보수신문이 다 오버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습이 문제이기 그 때문에. 시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어쨌든 나름 법조인의 견해시니까 조심해서 드리고. 어쩌다 법조인이. 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2주 남겨놓고 나온 공약이 그럼 당연히 선거 공약이지 표겠다는 공약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냥 선의에 기초한 공약일까요? 그건 당연한 아니 선거 2주 남겨놓고 꺼내놓은 공약이 스윙 카드를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꺼낸 건데 당연히 그게 그러면 지고지순한 그냥 뭐 선한 의도였겠습니까? 나는 정말 여의도가 개발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막 던진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틈새를 잘 파고 이분도 나름 법조인이시잖아. 그렇지. 이분도 나름 법조인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법꾸라지. 심지어 법조인이 법무부 아니라 법꾸라지. 장관이었어요. 아이, 법조인. 대한민국 법조인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법조인이잖아요. 자, 그럼 꾸라지는 우리가 이제 약간 별칭이니까 조심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2021년도 이미 국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국회 이전에 국회에 그 세종 분원에 관한 이전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만 가기로 했잖아요. 상임위 12개하고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본회의장 남고, 상임위 남고, 5개 상임위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장실 남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맞아요. 선거를 위해서 내던졌어요. 그리고 뭐 선거 때마다 서로들 원래 있던 정책 서로 포장지만 바꿔가면서 내는 것도 맞아요. 예. 이번에는 설탕껌, 이번에 무슨 껌, 이번에 무슨 껌 하면서 풍선껌 하면서 이번에 이제 풍선껌을 내밀었어요. 예. 자,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먹힐까? 효과 있습니까? 5일장이 섰을 때 물건 팔지 그냥 평소에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장이 섰잖아요. 장 섰을 때 물건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꺼내놨어요. 물건.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게 제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 평론가로서 네. 드릴 말씀은 수도권의 마용성하고 영등포 동작엔 일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고도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용적률이 풀리고. 그럼 이게 좀 달라지니까. 그러면 사실 고도 제한 풀리면 집값 달라지고 땅값 달라지는데. 그리고 약간 세수에도 도움이 될 되죠. 거예요. 그거 경기부양도- 시행 사업하면서. 네, 경기부양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인근으로 한 충청 거기에는 어쨌든 한동훈이 우리도 신경 써주네라는 그런 일종의 호감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판을 제가 어저께도 몇몇 언론 그러니까 신문 인터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 스윙 카드는 아닐지 몰라도 그나마 미시적 제한적으로는 그나마 판을 흔들 수 있는 포지티브 카드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보여요.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막 의대 증원 문제도 가운데서 중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용산에서 도와줘요. 2,000명 우리는 빵 박았어 못 건드려.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용성과 세종에 또 마음을 잡으려고 해요.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해. 근데 며칠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와요. 그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는 것 거죠. 같은데 예. 그 카드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요. 지금 이런 걸 두고 전방위적 그냥 무차별적. 전방위적 마케팅이다. 전방위적인 거 전방위적.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 저는 오는 공마다 다 치우는 네. 느낌이에요. 파울이든 말든. 일단 걷어내고 봐야지 나중에 하나 정타라도 날리니까. 아니 나쁜 것마저 왜 손을 대냐고요. 그러니까 안타를 쳐야지. 아니, 계속 파울만 만들면 파울볼 19 승부하다 보면은 4월 10일 날 헛스윙 해가지고 상대가 결국은 기가 탐지라고 질려서 당할 폭투를 할 거다. 수도 있어. 상대가 기가 질려서 폭투를 할 수도 있어. 이런 놈이 하기야. 아니야. 하기야 눈 꽉 감고 확 휘둘렀는데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용산에서 의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의사 쪽 저는 편이 절대 아니고 제가 네. 그리고 정말 의사들이 기득권 프레임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도 좀 우리 의대 정원 그래 조금 여지 둘 수 있으니 의사도 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한번 협상 한번 해보라고 좀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뭐 이번에 타결은 안 되더라도 만나는 장면 그 사진으로만으로도 네. 뭔가 국민의 어떤 불안감, 우려 이런 건 좀 잠깐 좀 낮추게 할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선거에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네. 저는 이런 게 왜 여기서 그냥 딱
그리고 그 여지를 주지 않고 협상하라는 얘기는 그는 의사협회 보고 뭐 그냥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안타까워 사실. 그럼 그만두라 그럴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에이. 2번이나 그랬잖아요. 이제 선거 총괄위원장은 법적 등기가 끝난 거야. 법적 등기 끝난 사람은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 2번은 뭐예요? 그때는 뭐 가등기였겠지. 그때는 뭐 가등기였겠지. 그걸 아니, 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종섭 대선 내보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그걸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내보내잖아요. 내보냈다가 11일 만에 다시 또 국내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또 뭐 회의라고 오늘 방산회의 했다는 보니까 언제 들어왔는데 오늘 방산회의를 해요. 말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처는 소환조사하고 이종섭 대사는 빨리 귀국하라고 얘기했다고 격려하고 그것도 자기 최측근이었던 인사들 뭐 김은혜 뭐 이용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제가 볼 땐 전화해서 확인한 것 같아. 직접 확인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격려했다는 얘기 들리고 그런데 대통령이 2,000명이라고 세게 빡 박아놓고 이건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반쯤 절반 좀 깎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선거를 그렇게 이기고 싶었으면은 이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 화가 나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한동훈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손을 보더라도 그때 봤어야지. 근데 용산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별로 다 배정이 끝낸 상태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모집 요강은 5월에 발표된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맞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은 있다 그러는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계속 지금 환자 죽어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럴 사안인데 애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이야. 그 공교롭게 의대 증원 문제 얘기 나왔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한패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바람을 잡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선거 한 2달 앞두고 난 다음에 2,000명 그리고 턱 하고 내놓은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계산했지. 총선에 의사들 파업할 게 뻔한데 전공의들 그만둘 게 뻔한데 그러면 이건 밀어붙이면은 우리한테 국민들이 이거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거 밀어붙이면 선거에도 도움될 겁니다. 아마 다 그렇게 참모들이 보고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제 뇌피셜이지만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도 괜찮아 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집권 여당이자 대통령은 그걸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내심 사무총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대통령 안 돼. 2,000명 절대 안 돼. 그 이안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공의들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사를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그러는데 안 돌아와 이러면. 요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공의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교수들 말도 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MZ세대 전공의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정부가 전혀 모른다. 군의관도 요즘에 가기 싫어한대요. 전혀 모른다. 장교로 옛날에는 군의관 한 30개월 조금 넘게 하거든요. 군복무. 근데 요즘에는 사병들이 18개월밖에 안 해 군복무를. 잠깐 사병으로 가버리겠대요. 근데 세상에 불가역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거기에 반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법률도 수시 개정하잖아. 왜냐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게 뭐 모든 것들이 요즘에 다 이 모든 세상 일들이 정말 중충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데 뭘 하나는 무자르듯이 딱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거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게다가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애초에 이런 이슈를 들고 총선 전에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았으면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의사단체하고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2,000명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플랜 B, C까지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면서 짜야지. 그러니까 원칙과 그다음에 뭐 학사 일정 등등 정부 얘기도 맞죠. 아니 그게 원래 사람 정해놓고 그다음에 하는 거 맞는데 지금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선택받는 일이잖아. 선택받는 일이 이렇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정말 이게 한 번 있고 대통령 선거 5년, 총선 4년마다 한 번 오는 이 기회에 여당의 지도부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여지를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지를 열어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그럼 제가 뭐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이종섭 지키고 그 황상무 지키고 총선 지는 게 낫느냐? 아니면 둘을 버리고 총선 이기는 게 낫느냐? 자, 의대 정원을 좀 유연하게 접근해서 그 총선 좀 유리한 게 낫느냐? 이렇게 끝까지 정말 치킨 게임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옆에서 이걸 조언하는 그게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누가 대파 875원 이야기하라고 하고 대체 누가 옆에서 조언하는 거야? 막 눈물이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잖아요. 제가 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나쁜 거 말고 나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이른바 참 십상시 그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윤창중 그 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힘든 시기를 제가 홍보수석 라인에서 많이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담뱃세 인상이 우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국간 우리가 엄청나게 해놓은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다 사실은 누린 거야.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여론이 안 좋았어요. 정말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물론 포지티브한 얘기였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 보고 있냐. 이게 50대 이상들 다 돌았습니다. 40대 이상 남성들 다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정지지 하겠냐니까 우리는 그나마 약간 포퓰리스트적으로 가자는 얘기였잖아요. 부합하고 가자는 얘기인데 그때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여론에 보고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이 우선한다. 내가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냥 담뱃세 인상 밀어붙여. 그래서 초반 가다가 대통령 지도 훅 떨어졌다고. 나중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는 이런 신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그래도 제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아주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기술적으로 해야지. 기술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기분 떨면서 아니 기분 나쁜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하는 기분 좋으실 때 심기 살피는 이건 아니 모르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잘 버무리고 조합해서 가서 듣기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다.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선거 끝나면 사라질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법적 등기를 했는데 그건 뭐 사라지겠어요. 아마 계속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책임론이 분명히 제기가 될 거고 지금 보수령이나 여권에서 볼 때는 그 책임론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기보다는 윤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진짜 이번 선거 참패하면 여권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한동훈 바지까지 붙잡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럼 대통령이 이 성정에 우리가 그동안 다 봐왔잖아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 성정에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 냅둘까? 그래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한동훈 특검법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웃기는 현상인데. 근데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이번에 어쨌든 공천장에 한동훈 이름으로 나갔잖아. 공천장에 직위는 한동훈 이름 지킨 거 아니에요. 개인 이름이 아니지. 국민의힘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제 직인이 지킨 거죠. 어찌됐건 이번에 그래서 제가 법적 등기 얘기하는데 자, 거기서 총선에서 100석 이하의 참패를 했다. 그럼 뭐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나야지. 그건 뭐 방법이 없는데. 과거에 2020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저기였단 말이에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이었고 당대표는 한교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석 이하는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패니까 그건 전부 이제 괴멸적 상황이니까 그건 끝나는 거고. 어떻게 나와? 글쎄, 근데 자, 100석,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100석에서 120석이면은 한동훈 최전 가야죠. 가야죠. 근데 130석 이상이면은 한동훈은 이제 뭐 그 여권에 이제는 축이 되는 거고. 근데 언뜻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오히려 지금 용산보다 더 절실해 보여요.
그 도끼가 사실 오늘 발언도 저는 도끼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막 응축되다 보면은 오늘 처음으로 또 마이크 잡는 날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마이크 잡으니까 이제 원기가 더 북돋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니까 걱정이나 이런 게 이제 더 들어오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뭐예요? 이재명 대표도 독이 올랐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100배는 더 올랐어요. 아이, 얼굴로는 독이 아니야. 실시할 때 보면은 자신감이 전혀 별로가 독이 더 좋지 아니야. 않아요? 근데 자신감 올랐어. 그게 더 좋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올랐어. 너무 지나치게 쉴드를 뭐 그렇게 아니, 치는 거라서 독이 올랐다니 무슨 쉴드일까? 저는 아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독이 저 사람 캐릭터에 절박하겠지. 독이 오를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절박한 거지. 그러니까 절박한 굉장히 수준이야. 절박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뭐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사실은 저도 예측하기로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그때 과반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과반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전에 뭐 2016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 20대 때도 그때도 과반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122, 123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국민의당이 38석 이렇게 뭐 지난번에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바람을 타거나 다른 정당이 조금씩 가져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대통령이 막 사고를 치는데 뭐 풍향이 확 돌아섰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윤희숙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검색 결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빅데이터에 같이 나온 연관 검색어가 이중섭, 한상무. 이런 수도권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건이 더 지금 더 침체돼 있고 더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